반갑습니다. 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 국어 짤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맞춤법하고 관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있는 안치다는 소리대로 안치다를 쓴 거고 뒤에 있는 안치다는 안다의 어원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농부는 배추에 속을 많이 안치기 위해 기름을 듬뿍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배추 따위에 속을 꽉 채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차다는 것은 속이 그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쪽 앉게 되는 형태. 그쪽에서 뭔가 자리를 잡는 형태거든요. 이 앉다가. 그러니까 속을 꽉 채우다에 의미해서 앉다가 자리를 잡는 형태다 보니까 앉다의 어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대로 안치다를 쓰면 밥 덕지게 따를 재료를 솥이나 냄비따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해서 뭐 밥을 안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모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배추에 속을 많이 안치다는 표현이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실수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앉다가 그런 어원을 가지고 배추 따위의 속을 꽉 채우다의 의미도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표준어 문제입니다. 깡그리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뜻을 가지고 있는 표준어고 근데 이걸 뭐 깡글이라고 소리도 쓰면 되지 깡글이 하면 깡글 이렇게 해서 어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깡충깡충이라는 부분인데 깡충깡충은 그 우리가 모음 좋아할 때 좀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보통 의성의태어에서 모음조가 잘 지켜지는 편이긴 하지만 이 깡충깡충은 모든 의성의태가 다 모음조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죠? 예외적인 조항에서 이제 이런 것들, 그죠? 깡충깡충, 오순도순, 물론 오순도순, 오손도순도 인정되어 있지만 깡충깡충, 오순도순 이런 게 모음조가 파괴된, 그죠? 의성의태의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참고해놓고. 그 다음, 끄리마다와 깨름하다는 말 나오죠. 그래서 끄리마다 깨름하다는 끄름하다가 아니고 끄림하다 깨름하다 혹은 끄림직하다 깨름직하다 끄림칙하다 깨름칙하다가 다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참고해 놓고 그 다음에 꼼꼼이는 꼼꼼이가 아니고 꼼꼼하다 해서 온 말이니까 꼼꼼히로 써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를 굳이 한다면 곰곰이 나오면 이 곰곰은 부사에서 온 거라서 이렇게 곰곰이라고 쓰는 거고 이거는 꼼꼼하다의 어원을 봐가지고 꼼꼼히라고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꼽사리 끼다라는 표현을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꼽사리라고 하는 약간 속된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표준에 올라와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꼽추 그리고 끄트머리는 끝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끄트머리 자체가 끝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 끝 해놓고 그렇죠. 어머리라고 쓰면 뭐 어머리라는 이런 접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끄트머리 자체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끼어들기. 이건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게 맞춤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했던 게 끼다와 들다에서 여기에 어가 연결음이야. 그럼 이게 여가 되려면 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통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 그럼 이제 이게 끼어들기가 되지 왜 끼여가 안 되냐면 이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는 사동, 피동, 접사잖아요. 굳이 쓴다면. 그럼 나는 끼어들게 했다면 끼어들기는 무조건 주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쓸 때 그렇죠? 설레다에서 설레이다가 될 수 없는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고. 나무꾼은 이게 사이쇼 표기 묻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꾼에서 사이쇼 표기 쓸 수가 없는 게 군이 전미사야. 이 자체가 파생을 하고요. 파생에서는 사이쇼 현상 일어나지 않잖아. 사이쇼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뒤에 된소리, 거센소리가 오면 사이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군이 전미사기 때문에 합성명사가 일단 아니야.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이쇼 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막김치가 아니고 나박김치. 이거는 완전하게 어휘적인 부분이라서 나박김치란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한번 참고로 하는 정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한자 문제인데 탈옥수는 경찰들을 농락이라도 하듯 신출 규모로 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되는데
이게 농락이라는 게 뜻이 세장과 고삐라는 뜻으로 남을 교묘한 꾀로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하는 것. 남을 놀리거나 휘어잡는 이런 걸 갖다가 그렇죠. 여기 있는 농락이라고 하거든. 이제 이 세장농자라는 게 위에 대나무 죽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 하면 밑에 있는 이 용자를 가지고 이 뜻을 알 수는 없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대나무 같은 이런 그쵸 요속에 그쵸 우리 대나무 같은 거 가지고 세장 만들잖아요. 이렇게 살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용이 들어있는 형태, 새가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나무 같은데 그쵸 새나 이런 걸 넣어두고 그 밑에 고삐 이게 실사잖아. 그러니까 실사의 뒤에 있는 각자는 음하고 관계 있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고삐라는 걸 보면 그 세장 안에 같은 새 같은 걸 넣어놓고 뭔가 그 작대기 같은 고삐가 이런 걸 가지고 치면서 조롱하거나 놀리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농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염이라고 나와 있는 1번 한끈 물의 익은 아름다움이라고 되는데 그렇죠. 농자는 여기 보면 물수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물수변에 농사 농자가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제 농사 지으면 좀 이슬이나 비가 좀 내려야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렇죠. 농도가 되어야 그렇죠. 물의 농도가 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짙을 농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보면 색자거든 빛.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짙은 색 이런 정도 의미인데 근데 이게 이제 곱다라는 의미의 색이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 이 풍년풍자거든요. 그래서 뭐 곡식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풍년이 그쵸 색이 풍년이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면 그 색이 그만큼 곱고 잘 여물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농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후는 짙을 농자에 두터울 두자에서 맛, 빛깔, 성분 따위가 매우 짙다거나 어떤 경련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하다 정도의 의미다. 짙음이 그만큼 두텁게 딱 보인다는 뜻인데 두텁다는 이걸 보면 그렇죠. 굴바위 언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를 덮는 것도 되는데 그게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아들 자자가 있고 뭔가 그 위에 이제 그렇죠. 짙다라는 건 두텁다라는 게 뭔가 위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렇게 딱 그죠 두텁게 그 방어막을 치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텁게 나타난다는 건데 짙음이 좀 두텁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농후하다는 표현을 그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락. 이제 이게 언덕부가 있고 밑에 그쵸 흙이 있는데 여기 이게 짐승이야. 언덕에서 이게 흙 쪽으로 짐승이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질 추자. 그리고 이제 떨어질 낙자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좀 알고 있는 형태라서 이게 추락이 되면 떨어질 추자 떨어질 낙자 돼서 추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자는 뭐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복불복의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자는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게 그 부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가 나오면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 쓴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그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수 위주로 뜻하고 관계해서 좀 맞춰 나가는 그렇죠? 이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좀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입니다. 멜로니아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쵸 인지를 그쵸 할 수 있을 거고 몰핀은 모르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펜의 주성분에는 알칼로이드라고 되는데 보통 우리 모르핀 주사하면 마약성 진통제 주사 그럴 때 모르핀 주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저는 기억하라고 해요. 뭐 고통을 모른다 모르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두는 것도 괜찮고 모차르트를 모차르트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를 표기로 쓰는 건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모차르트. 개 한 품종인 몰티즈는 말티즈로 잘못 알고 있는데 몰티즈 몰타 지방에서 나왔다고 해서 몰티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몽마르트. 보통 우리 뭐 몽마르트를 잘못 발음을 하면 몽마르트 이렇게 발음하잖아. 근데 몽마르트가 맞고요. 그리고 보통 어와 아가 있으면 어로 가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네랄이나 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도 한 번씩 보통은 어로 가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아로 가는 게 중간중간 보이면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미네랄이다. 그래서 미네랄 한번 확인해 놓고. 그 다음 미스터리, 그다음 밀크쉐이크. 쉐이크가 아니고 쉐이크. 이거는 뭐 보통 알려진 거고. 그리고 바바리는 원래 버버리 회사의 제품 이름인데 우리 식으로 들어오면서 바바리 코트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바리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바흐.
보통 뭐 바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알려진 뭐 단어이고 좀 사람 이름이기도 해서 바흐에서 독일식으로는 뭐 흐흐 이런 발음이 좀 많이 나는 편 아닌가. 그래서 이놈은 바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휘적인 측면은 뭐 계속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부할 때 어휘는 자주 일단 눈에 노출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한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를 중심으로 이 부수가 이 뜻하고 관계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실제로 시험 칠 때 그런 뜻을 보고 부수를 보면 부수가 연관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저도 지금 목이 좀 약간 갈갈한 게 감기 기운이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일단은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 그 다음에 좀 춥다고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거 틀어놓으면 그렇죠, 습도 조절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그렇죠, 이 겨울 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시험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이때는 좀 아프면 안 되니까 자기 몸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공부가 되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